오늘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련된 또 다른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이제 권리자가 추인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권리자가 그러한 처분 행위를 한 무권리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민법 제741조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인데, 일단 결론부터 아셔야 되니까 결론은 할 수 있다. 또 숙지를 하시고, 변호사 시험 그 선택형 기출에도 나왔던 판례이니까 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이게 뭐 지금 조금 복잡해 가지고 미리 그 토지 분할 관계를 좀 그려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분할 전 부동산 동래구 D이며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이거죠?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이 사건 모토지는 D이며와 E이며로 분할되었다. 해서 여기 D, E 나왔죠? 그런 다음에 D이며는 다시 D이며랑 F이며 G, DFG로 분할되고, 그중 F이며는 같은 날 H 대지로 지목 변경된 다음에 H로 지금 지목 변경이 되고 나서 I와 지금 HI로 분할이 된 거죠. 다시 HI로. 그런 다음에 I 토지는 다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네요. 그리고 나서 H는 다른 토지와 병합돼 가지고 여기 지금 변경돼 있죠. 그래서 J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 G이면은 K이면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등록 전환된 후에 K이면은 다시 요 K이면은 L, M, N, KLMN 이렇게 분할되고, M이면은 나중에 O에 합병됐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 모토지란 D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D2로 분할이 되고 나서 D가 다시 DFG로 분할되고 F가 H로 변경된 다음에 H가 다시 HI로 나뉘었는데 H는 J로 바뀌고, 뭐 복잡한데 아무튼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G는 K로 전환됐다가 K가 KLMN, 그리고 M이 이제 O로 합병된 건데,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별지 목록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학원 이제 강의 같은 걸 듣다 보면 설명해 주시는 분들께서 소위 말해서 약간 수업용으로 사실관계를 축약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실관계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그 판례의 어떤 핵심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1심이랑 이제 2심 판결문을 다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요 기초사실 있잖아요.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고 거기서 쟁점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그렇게 요약된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읽는 그런 그 사실관계 지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1심이나 2심에서 사실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 문구들을 사례나 이제 기록에서 그대로 쓰거든요. 사례나 기록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빠르게 이 사실 인정 부분을 읽는 것을 연습한 사람과, 항상 누군가 이미 정리된 사실관계를 떠먹여주는 것에 익숙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례든 기록이든 그걸 파악하는 속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께서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특히 그 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판례들 있잖아요. 그 학원에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판례 전문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사시험계를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이 판례로 돌아오면 이 사건 모토지가 지금 요 D죠. D는 원래 망 P의 소유였으나 이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고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맞춰졌는데 그래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등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토지가 분할된 후 토지들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등기입에 전사되었다. 그 후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제1, 3, 4는 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또 P고 C 앞으로 맞춰졌네요. 그럼 지금 이제 이 결국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판단했을 때 결국 원고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뭐 말소 청구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읽어보면 합병전 M 임야가 어디 있죠? M이 여기 있네요. M 임야에 관해서는 지금 부산시 동래구 앞으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행정법 강론에서 또 배우시겠지만 협의 취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판례가 사법상 이제 매매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그 M 부분이 이제 부산시 동래구 앞으로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망 P가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요 이 사건 모토지 소유자인 거잖아요. 근데 P고 B가 있고 이제 원고가 이제 남매네요.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가 P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자식들이네요. 원고랑 P고 B가. 그래서 P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P가 이제 처가 있었죠. Q가 있었는데 Q랑 P고 B 출가하지 않은 딸, 원고가 딸인가 보네요. 딸. 아무튼 이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했고 그래서 비율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P가 먼저 사망하시고 그런 다음 Q가 사망하니까 다시 또 상속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상속 비율이 따지다 보면 원고와 P고 B의 재산을 뭐 요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그 어떤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파고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원고가 하려는 건 뭐냐면 그거죠. 피고가 지금 그 피고 앞으로 지금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땅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를 볼까요? M 임야 있죠? M 임야에 관해 가지고는 협의 취득을 이유로 해서 M 임야 같은 경우는 동래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협의 취득을 한 경우에 사법상 매매니까 P고 B가 돈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원고가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볼까요?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 원고가 지금 피고를 상대로 어떤 걸 주장하는 상황인 거냐면 지금 이 사건 모토지가 망 P 소유인데 이게 전부 B한테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그리고 B에서 이제 별지 목록 1, 3, 4 토지는 또 C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근데 이제 원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상속인이니까 본인도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해서 지분이 있을 거예요. 상속 지분. 그러면은 적어도 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분
이 부분이 자기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원인무효 등기. 그러니까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말소를 하고, 그리고 또 그 B한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너가 이제 너 앞으로 그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 동래구한테 협의 취득돼서 넘어감으로써 돈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돈을 달라 해서 일종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뭐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크게 보면은 등기 청구를 한 거고,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금원 청구를 한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각 청구에 대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말소 청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말소 청구.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1심, 항소심, 대법원 다 이유 있다고 판단을 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손실보상금, 임료 3당 부당이득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원고가 1심에서 다 주장을 했는데 둘 다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왜 그러면 1심과 달리 했냐, 이제 곧 보시겠지만 아무튼 손실보상금 부분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도 보시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했고, 손실보상금 부분도 이유 있다고 한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서 조금 캐치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항소심이랑 대법원 둘 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이 판례를 가지고 어떤 사례형 문제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 같아요. 어떤 말인지는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이제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피고는 이제 그거예요. 피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망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 B는 이제 아버지가 뭐 고령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아버지가 이제 채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헐값에 매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 땅값을 치르고 매수를 했는데, 근데 다만 그 등기가 그 사망한 후에 자신 앞으로 등기가 맞춰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원고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고 측에서는 이제 그 피고 B 상대로 이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서 등기가 이제 원인 무효인 이유가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등기가 맞춰졌다, 상속에 의해서 맞춰진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항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실처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다, 이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항변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아무튼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이게 증거가 없다 해서 이유 없다고 해서 배척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거였죠. 적어도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타주점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유 없다고 넘기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1심에서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의 항변을 다 배척했으니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준 거죠. 그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원고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손실보상금을 주장을 했어요. 왜 손실보상금을 주장했냐? 피고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는 이제 협의 취득하면서 이제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피고 B가 그 동래구로부터 이 금액을 받았는데, 이 보상금 중에서 이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주장을 하는 건데, 그 1심 입장은 그거죠. 어차피 이게 이 넘어간 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고 어차피 말소되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 중 하나가 원고가 이제 손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실이. 근데 이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한 건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불법행위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이제 원고 허가 없이 그 원고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제 요 금액이 손해액이다 이렇게 한 건데, 1심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게, 아니 원고가 지금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750조에도 해당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제 뭐 예비적으로 또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손실보상금을 떠나서 어쨌든 그 피고 B가 그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한 건데,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사용수익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사실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1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항소심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소등기 청구는 이제 피고가 항변을 두 가지 했는데, 피고 항변을 했는데 1번, 2번 둘 다 안 받아들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고가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원고 걸 두 개 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2심에서는 이제 그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1심에서는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1심에서 손실보상금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다시 간단하게 보시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논리잖아요. 1심 이제 비교해서 1심 논리는 원고가 소유권 상실 안 했다,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손실이 없다, 뭐 손해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원고가 이제,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원고한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지분을 넘겨줬어야 되는 건데 피고가 임의로 처분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그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이 어쨌든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가 물론 그거죠. 이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는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아무런 법률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등기 명의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게 항소심 논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손실보상금을 받아들인 거예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대법원은 또 다르게 봐요. 대법원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읽어볼까요? 이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협의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는 원고가 무권리자인 피고의 위처분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제 생각엔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동래구는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항소심과 다른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1심이랑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1심이랑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이 동래구가 적어도 원고의 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취득 못했다고 본 거예요. 소유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소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논리를 펼친 건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을 처분한 건 무권리 처분 행위가 맞다. 하지만 원고가 어쨌든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한 거는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피고로부터 동래구한테 이제 이 땅이 넘어가고 그리고 동래구는 돈을 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땅이 넘어가야 돈이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피고가 받은 이 돈을 원고가 지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 이 땅이 넘어간 거는 유효하다 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한테 이 돈을 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동래구한테 원고의 지분을 넘긴 것 자체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맞지만 원고가 일단 피고한테 그 동래구로부터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고 한 이상 이 피고의 처분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 라고 본 거죠.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고가 지금 권리자이고 피고가 지금 소위 말하는 무권리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권리자인 원고는 무권리자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돈에 대해서 동래구로 받은 돈에 대해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논란이 없는 것 같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은데 1심과 항소심 같은 경우는 뭐 이유는 다르지만 그 전제가 동래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게 이게 말소되어야 할 운명이라고 전제를 하고 논리를 펼친 거고 대법원은 왜냐하면 이건 무권리자 처분 행위니까 그거고 대법원은 그거죠. 그래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맞는데 돈을 달라고 원고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사후적으로 이 무권리자 처분 행위를 추인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말소될 게 아니라 유효한 거다. 그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이제 이번에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용으로 어쨌든 생각한다면은 그 어떤 문구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를 하나 준 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사례를 준 다음에 피고가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항소심의 어떤 논리를 차용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 논리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은 이 판례를 이제 항소심이랑 대법원 논리가 다르다는 걸 이제 캐치를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항소심 판단이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법원 그 논리에 맞춰가지고 답을 써주시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결 요지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검토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좀 느슨하게 하신 분들은 문제가 그렇게 나왔을 때 조금 쟁점 자체를 파악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쟁점을 파악하시더라도 논거를 조금 틀리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험 공부를 하실 때 판례를 읽으시면서 아,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결론은 같지만 뭐 항소심이랑 대법원이랑 논리가 다르구나, 이런 걸 캐치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수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해서 판결지를 읽어보면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고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 취득, 그러니까 지금 피고 B죠. 피고 B로부터 협의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 원고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원고가 이 경우 소위 등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요 얘기인 거죠. 피고 B가 아무리 무권리자 처분 행위를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인데, 권리자인 이 원고는 항상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주세요.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추인을 어떻게 했나요? 손실보상금을 피고한테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메모를 하실 때도 뭐 이런 표현들을 메모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이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변신은 어디 갔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이후 권리자가 무권리자한테 부당이득 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손실보상금이 문제가 됐었고, 손실보상금에 관련해가지고 논리가 항소심이랑 대법원이랑 다르다.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